구독, 좋아요. 한마디로 박정희 시대 18년은 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시대였느냐. 아직도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다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예. 반도체 하나만 전두환 시대에 시작됐고, 그러네요. 나머지는 다 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잘 나가는 조선, 뭐 방산, 원자력, 그러네요, 다 진짜. 완전히 다 박정희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혁명의 시대였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별게 나온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5.16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등장한 게 5.16인데 네. 이 5.16 하면 이제 이게 그 상징적인 사진인데 그렇죠. 저기서 참 의문이 들어요. 네. 아니, 저분들이 65만 대군 중에 네. 불과 한강 건너온 게 3,600명, 그러니까 3,500명인데, 네. 야, 그 3,500명을 믿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저분들이 혁명 공약이 뭐냐면은, 네. 아이고, 밥도 못 먹는 국민들 밥 좀 먹이겠다. 그렇죠. 기아선상에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아니, 네. 그 군인들이 총 쏘고 막 적을 그 섬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야 뭐 네. 그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민생고를 해결하고 하는 부분은 군인들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뭘 믿고 이분이 이런 얘기 그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의 민도로 봐서 네. 박정희라는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쿠데타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집권을 할 수 있었겠느냐? 못했죠.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그야말로 한국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예.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대로 했으면 예. 그냥 싸움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냥 예. 싸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뭐 대통령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네. 실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역사에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건 사실은 이 장면 정부 시절에 버라이어티 쇼를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누군가 집권을 하면 그 반대편은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니까 국가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나라가 그야말로 마비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네. 의원 내각제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네. 입법부가 행정부까지를 그렇죠. 장악을 하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정도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입법부가 어떤 수준인지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체험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행정부까지를 장악을 했을 때 과연 행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권력을 잡은 자가 예.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권력을 잡은 자가 개인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세력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또는 국민의 한 3, 4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죠. 그런데 안 그러기 시작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그게 그 나라가 생기면서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왕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진 예, 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킹이 아니고 프레지던트인데 네. 프레지던트는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예. 4년 임기예요. 예. 그리고 이름조차도 예. 프레지던트는요 프리자이드거든요. 예. 회의 주재자예요. 하하하하. 킹이 아니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의 기능 중에 너는 요만큼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헌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때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거고 국회도 너는 요만큼만 하는 거야. 또 사법부도 너는 요만큼만 하는 거야. 그래서 견제를 시키고. 그렇죠. 예. 그거 못 넘어오게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반역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대중 자체를 견제했다는 거예요. 여론 자체를 견제를 한 겁니다. 그 다수가 권력을 잡았다고 소수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헌법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게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딩 파더들이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 원래 이러니까 네. 이 인간들이 폭주를 못하도록 곳곳에다가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은 전부 게 제동장치 민주주의다. 그게 헌법이고요. 그게 헌법이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 각성한 집단이 아니면 그거를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의원 내각제 뭐 이런 게 되면 네. 의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네. 그 우리가 이제 5.16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민주주의 그 본질까지 왔는데 네. 참 그 당시에 이 한강을 건너온 저분들의 이 생각은 참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라도 나서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나서서 뭔가 그 시리와 자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도 정말 밥이라도 제대로 먹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 그 김일성이가 그 쌀밥에 기와집에서 배 터지게 예, 이 밥에 고깃국 먹죠. 네,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북한은 꽤 성공했었죠. 예. 북한은 꽤 그 천리마 운동하면서 꽤 예. 성공을 거뒀는데 남한은 뭐 이 안에서 싸우고 지죽 예. 볶고 하느라고 엉망진창이었던 거고 예. 그거를 이제 바로 잡겠다고 군인들이 나섰던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앞선 집단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군인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 숫자라든지 그렇죠. 미국 공부, 웨스트 포인트 가서 예. 직접 공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였잖아요. 그 미국과 가장 가까운 세력이 사실은 군부였다고 보시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그 군대를 한국에다가 네. 그 시스템을 이식을 시켰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네. 훈련도 시키고 예. 그다음에 뭐 무엇보다 이 65만 대군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교재와 그럼요. 돈과 무기를 미국이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앞선 집단이었습니다. 선진화된 집단. 네,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고 예. 그리고 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예. 여기에 이제 만주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박정희 그 당시에는 장군이지만 예. 박정희 장군부터 시작해서 만주국의 이 건국 과정이라든가 만주국이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주국이 이제 일본이 만주국을 건국을 한 다음에 네. 여기를 소련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뭐 옥수수 농사나 짓고 감자 하나 캐던 그 바탕 위에다가 네. 거대한 중공업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중공업 국가로 변모를 예. 시키는 모습을 예. 그 당시에 만주군관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청년들이 그 어깨너머로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만주국이었던 것 같고 그 만주국의 일본인들은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또 벤치마킹을 했고 가서 배운 거고 예. 근데 사실은 일본만 그걸 배운 게 아니고 미국도 배웠습니다. 스탈린을 찾아가서. 예. 아, 사회주의 계획경제 할 때. 그렇죠. 아. 예. 그 1930년대 그때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을 뛰고 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산하에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두뇌들.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전세 배를 여객선을 내 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공부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첫 번째가 무솔리니였어요. 예. 무솔리니에 가서 이탈리아의 경제 계획을 배우려고 했는데 무솔리니가 안 만나줬습니다. 허접하다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달라고 하셨는데 스탈린은 만나줬어요. 예,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브레인들 경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게 미국식 경제개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탈린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온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그 골격을 가지고 네. 만들어낸 일종의 이 미국식 파생 상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게 한국식 파생 상품은 이제 제 1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저 기자님 말씀으로는 장면 정부에서도 예. 뭐 그 경제개발 계획에 그 그림이 상당히 정교하게 그려졌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제가 그 김입삼 고문에게 네. 이 그 공부를 배우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승만 정부 시절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네. 이게 7개년 계획의 앞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게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1960년 4월 15일이에요. 예. 그로부터 4.15에 4.19가 나서 1공화국 정부가 무너지니까 이게 이제 시행을 못하고 그 책상 네. 서랍에 들어갔다가 네. 장면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네. 우리도 그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자. 그래서 경제 제일주의다. 예.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정책을 해야 먹고 살 것인지를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1960년 12월에 네. 종합경제회의라는 거를 열었대요. 아하, 1960년. 예. 4.19 직후네요. 후에 그러니까? 그렇죠. 4.19 민주당 후. 정부가 예. 출범하고 네, 나서 장면 정부 출범하고 장면 정부. 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장면 총리 이하 전 그 국무위원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 네. 언론인 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250명이 모여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내놓고 거기 기업인들도 대거 그 참여했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려면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경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는 네. 일종의 그 경제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 네.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는 경제계획원이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네. 실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 만든 3개년 계획 이거를 좀 더 정교화하자. 그래서 3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든 게 장면 정부 시절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5개년 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군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장면 정부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의원 내각자다 보니까 그냥 이 정정이 불안하고 뭐 되는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16이 일어나서 네. 이것도 시행을 못하고 이제 스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장군이 네. 야 우리도 뭔가 저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네. 옛날에 뭐 한 거 있다며 가져와봐. 가지고 와서 5개년 계획. 그래서 시행한 게 제1차 경제가 5개년. 아, 이미 초안이 그 이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박정희 장군은 네. 굉장히 뭐 실용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뭐 전 정부에서 좋은 거는 다 이제 그 받아다가 네, 네. 시행을 했으니까 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계획 없이 정말 뜨거운 의지만 가지고 5.16을 일으켰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상 이렇게 정권을 잡고 보니까 민생고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주겠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사실은 그 민영화되어 있던 은행들을 다 국영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예. 이 군사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 돈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되나? 그게 되나요? 그 원화 찍어낸다고 뭐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네. 그리고 저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예. 이 지도가 나오던데 예. 이 지도를 보니까 이제 붉은색은 성공한 쿠데타 경험이 있는 나라. 거의 지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예, 1년에 예. 전 세계에서 쿠데타가 1년에 평균 10건 정도는 계속 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쿠데타가 없는 나라가 네. 오히려 예외적인 나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건 이건 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이걸 보니까 그러네요. 네, 국민들이 철학적인 철학적인 신념 같은 거 예. 그거를 아주 깊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기가 뭐 쉽나요? 뭐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지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게 왜 1950년대 후반부터 네. 1960년대 초반에 이런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느냐? 네. 그 거시구적인 기원을 따라가 보면 네. 1950년 58년인가 이 무렵에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네. 공산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 미국의 바로 코앞에서 네. 지금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이게 왜 이러냐? 네.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 저개발국이나 후진국에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가난이 네.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요인이다. 그러면은 이 저개발국이나 후진국이 공산화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뭔가 능력 있고 지도력 있는 집단이 등장해서 네. 이 나라를 산업화하고 근대화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서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된 집단은 누구냐? 이 보니까 군부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군부를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올려놓고 이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해서 가난을 퇴치해서 이 공산주의를 예방하자.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 되고, 근데 그걸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예, 궁여지책이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였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네. 그 월터 로스토 같은 사람을 네.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예. 픽업을 해서 로스토의 그 개발론에 의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쿠데타를 결심을 한 한국 군부의 이 청년들이 네. 사상계에 실린 그 콜론 보고서를 보고 전부 뚜껑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뭡니까? 콜론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한국은 안 일어난다. 네. 한국 군인들은 정말 뭔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렉 브라진스키라는 사람이 음. 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네. 그 책에 보니까 사상계는 미국이 그 운영비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해서 운영한 잡지가 사상계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상계에 이 한국군들을 자극하고 한국군들이 5.16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동인을 제공하는 그 컨텐츠를 싫게 만든 것도 미국이었다. 그렇습니까? 예. 어. 그래서 5.16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 세계 전략의 일환의 네. 한 표출이 5.16이었다.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이후 이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예. 그 이전까지는 식민지 상태에 있든가 예. 또는 제국의 상태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지배자에게 도저히 덤비지 못하는 예. 그런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민족 국가를 형성을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를 보면 그 지배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임금이거든요. 예. 임금이거나 황제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예. 근데 이게 내가 투표해서 뽑는 나의 대표자고 나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자들끼리 서로 다퉈서 가져가면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지 하는 그런 사고가 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대다수의 인류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정희 장군이 등장을 해서 네.
정말 이분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뭐 민생고에서 해결해주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화를 찍어내는 거 이외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네. 원화를 찍어내면 이제 인플레가 또 예. 되고 그렇죠. 과연 뭐 그러다가-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 그러다가 눈이 번쩍 뜨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게 뭐냐면 1973년에 예. 수출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원래 63년에 예, 1963년에 아. 예. 원래 예상은 760만 달러 수출이 될 요거죠, 거라고 요거. 예, 예. 그렇죠. 예. 760만 달러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갑자기 2,600만 달러로 늘어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달러잖아요. 달러가 있어야 외국에서 뭐 장비도 들여오고 그래야 기계라도 사오고 예, 뭐. 그래야 뭐 길도 닦고 예. 뭐 발전소도 만들고 다 그럴 텐데 그 달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갑자기 이게 뭐냐 봤더니 그게 이제 이승만 때 만들어 놓은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공장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물건이 팔려 나간 거예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분이 정말 빨리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정말 대단한 학습자예요. 아 이거 되겠는데 해서 어떻게 해서 저게 수출이 됐나 알아봐라. 해서 보니까 어떻게 또 늘릴 수 있느냐 알아봐라 했더니 아 그동안은 이 환율이 문제였었고 또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홍콩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야, 그러면은 저 그 당시 63년에 네. 저렇게 소위 말하는 이 네. 농산물이나 이런 광물이 아니라 예. 우리의 공업 제품이 수출된다는 거를 보면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네. 그 기틀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뭔가 이 싹을 보여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해놓은 게 박정희 정부에 와서 그 꽃을 피운 것들이 많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공장들도 그렇고 또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 박정희 정부에게로. 그러니까 네. 이승만 정부 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막 이제 발화를 해서 뭔가 결실을 맺는 분야도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